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도파민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죠. 뇌에서 분비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세로토닌이 유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도파민이 많이 오르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경이 흥분할 때 분비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어떤 짜릿한 쾌락이라 그럴까요? 도박에서 원하는 패가 뜰 때,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성공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그럴 때 내가 막 흥분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확실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쾌락지향적인 삶을 추구하잖아요. 아무래도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도록 우리가 추종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적당히 분비가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영감도 잘 떠오르게 하고 피로도 이기게 하고 밤에 잠을 덜 자도 기운이 나고 좋은 점이 있어요. 업무 능률도 향상되고. 그런데 늘 그러하듯이 과잉 분비되면 결국은 이게 중독으로 가는 거죠.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요. 아주 심해지면은 환각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조현병 때 나타나는 증세도 도파민 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는 게 몇몇 가진 자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권력을 가진 독재자, 엄청나게 많이 이 돈을 버는 재벌, 유명 연예인들, 헐리우드의 스타들,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이런 몇몇 소수들이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뭔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도파민이 과잉 중독되면서 예컨대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의약품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섹스 중독해서 불륜이라든지 바람을 피운다라든지 아니면 도박에 빠져서 말이죠. 아니면 무모하게 큰 사업을 벌인다든지 심지어는 끔찍한 살인을 옛날에 듀폰가의 상속자가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자기에게 레슬링을 가르치는 코치를 잔인하게 죽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재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건전하지 못한 사생활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행동이 좀 굼뜨거나 동작이 아니면 눈이 퀭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의학적으로 도파민에 과잉 중독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은 이런 경향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지금 제 핸드폰을 보면 옛날에 제 핸드폰 번호의 주인이 아마도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문자나 이런 게 날라와요. 뭐냐면 무슨 주식방이나 투자방에 가입을 해라. 여기에 회비를 조금 내고 들어오면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자주 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특히 젊은 세대의 분들에게 이렇게 너무 단타성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안 합니다. 그런데 순기능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이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는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될 때 주식을 사갖고 가치 투자라 그러잖아요. 오래 묻어두고 그러면 되게 항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건 저는 적극 권장하는데 요즘은 추세가 약간 도박성인 것 같아요. 조금 버는 걸로 만족을 못하고 단타성으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비대칭성인데 대주주나 일부 작전 세력들이 다 돈을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미끼예요. 개미들에게 기회가 안 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같은 건 더 심하죠. 뭐 루나인가 뭐 거기 창업자 뭐 지금 감옥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뭐 몇백억을 스위스 은행으로 뭐 빼돌리고 그랬다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죄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뭐 조 단위가 넘는 순이익을 올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고 일반 대중들은 도파민에 과잉 중독이 돼서 그냥 매달 버는 돈,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하든 일확천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모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바보가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미끼를 덥석 물 때까지 기다리는 폭탄 돌리기 게임이다. 빌 게이츠가 뭐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은 냉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비싼 밥 먹고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걸 광고하고 권유합니까? 심지어 요새 저도 페이스북 보면은 유명인사들 사진이 막 나와서 그거 다 불법 사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하면 큰 돈 번다고 꿰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 전부 다 도파민 과잉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지루한 걸 못 참고 조금 따박따박 버는 걸로 만족을 못하고 뭔가 크게 질러갖고 스릴감 넘치게 대박을 치는 이런 걸 다 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쾌락 중추, 인간이 막 쾌락을 느끼는 거, 반대로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둘 다 이 뇌 깊숙이 시상하부를 하는 데 위치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관장하는 가장 원시적인 중추, 뇌 깊숙이 콩알 만한 부위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이 쾌락 중추하고 고통 중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의 앞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쾌락 중추가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쾌락 중추는요, 도파민이 많이 막 분비되겠죠, 흥분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쾌락 중추 자체의 역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위 자극이 가해지면 충분히 행복했는데 이제는 2위 자극이 가해져야만 동일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00원짜리 외식해도 맛있었는데 이제는 호텔에 가서 50,000원짜리 먹어야 동일한 행복을 느끼고 또 그러다 보면 며칠 안 돼서 뭐 미슐랭 원에 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역치가 올라가니까 끝모르게 올라가요. 미슐랭 뭐 3까지 가도 뭐 긴가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근데 신기한 건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이나 섹스나 아니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게요. 고통 중추에도 네거티브 영향을 줍니다. 행복이 많이 자극되면 고통 중추는 거꾸로 역치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이렇게 나쁜 자극이 쾌락을 너무 느끼게 되면 얘네가 뚝 역치가 떨어지면서 사소한 나쁜 일에도 훨씬 더 많이 불쾌하고 불행하고 뭔가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를 한 대 맞으면 아픈데 이제는 매를 2분의 1만 맞아도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호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라든지 불교에 아니면 가톨릭의 그 수도사, 예수회 같은 분들이 끝모를 고행을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어두운 곳에서 묵상만 하잖아요. 삐쩍 말라서. 모든 쾌락을 다 끊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고통을 어떻게 참지? 근데 너무나 희한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반대 메커니즘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수행하잖아요. 참고 견디면 이 고통을 느끼는 중추는 점점 역치가 올라가니까 동일한 괴로움에도 아프지가 않아요. 매를 한 대 맞다가도 계속 그 생활을 견디면 2대 맞아도 안 아픕니다. 10대 맞아도 안 아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뭐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을 당한다. 얼마나 끔찍해요. 나 같으면 뭐 몇 초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회에 가보면 평온해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인간의 이 신경 메커니즘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적응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자극적인 쾌락만 탐닉하다 보면 동일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인풋이 필요하고 반대로 고통을 느끼는 역치는 더 낮아지니까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내가 더 불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이 도파민을 추종하는 방식이 현명한 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패가망신하기 쉬워요. 이게 많이 배운 분도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아주 그 명성을 날렸던 대학 교수님, 제 은사죠. 그 분야에서 논문도 많이 쓰고 최고의 대가로 인정받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휴일만 되면은 등산복을 갈아입고 등산을 하러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산에 간 게 아니고 정선의 카지노에 가서 도박에 빠진 겁니다. 명문의과대학의 중견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딸 때 그 짜릿한 쾌감,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갖고 남의 돈까지 빌리고 엄청난 거액의 빚을 지고 그래서 병원에 큰 무리를 빚게 되니까 이분은 이제 교수직을 그만뒀다는 얘기죠. 또 이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렇게 전도유망하고 잘 나가던 한 학자가 순식간에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동안 이분이 자취를 감췄는데 어느 날 이분의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죠. 내가 이제 개가천선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대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비가 부족하다. 좀 도와다오. 그래갖고 이분 동기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보냈나 봐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이분이 미국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신학대학이 아니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똑같이 도박하다가 마찬가지로 빚을 지고 후원받았던 돈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도파민에 탐닉하다 보면 재벌이든 뭐 독재자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이고 그런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멸을 맞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려요. 확실히 현대인들이 그런 그 짜릿한 도파민 과잉을 추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도 뭐 욜로부터 해갖고 뭔가 이렇게 좀 탕진잼 뭐 이렇게 막 쓰고 보자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당신이야 잘 먹고 잘 사니까 팔자 편한 얘기한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만일 그런 논리라면 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조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세로토닌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잔뜩 흥분한 나의 쾌락 중추를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이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렇게 일거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환상 이걸 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의학적으로 그러면 과잉 분비된 도파민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금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금욕하십시오. 한 일주일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일단 부부관계나 뭐 성생활, 뭐 자위, 뭐든 간에 성적인 쾌락 이거 우리 하지 맙시다. 뭐 일주일 참을 수 있죠.
금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모임에 가지 맙시다. 일주일만. 예컨대 술자리나 노래방이나 클럽에 간다라든지 회식에 간다라든지 이런 거를 일주일만 약속을 잡지 말자는 얘기죠. 한 일주일 동안은 내가 이렇게 과잉 흥분의 도파민을 좀 다스리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소박하게 바꿔야 합니다. 먹을 때 굉장히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일부러 누르자는 얘기죠. 양을 좀 줄입시다. 음식 먹는 양을. 저는 지금 하루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끼니도 좀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금식을 할 수도 있죠. 가톨릭에서도 왜 사순절 때 금식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수행할 때 금식은 못할지언정 소식은 하자는 얘기죠. 양을 좀 줄이자. 그리고 달고 기름지고 맛있는 거 이런 걸 일부러 먹지 말자는 얘기죠. 육류를 피하고 채식 위주로 좀 밋밋하고 소박한 잡곡밥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거로 우리가 한 일주일만 먹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3대 물질이 있죠.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이죠. 그러니까 담배 끊고 술 마시지 말고 커피, 이런 카페인 이것도 좀 끊어보자. 일주일만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알코올로부터 우리가 의지력을 동원해서 눌러보자. 네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건 핸드폰과 TV를 제한합시다. 사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핸드폰. 근데 이걸 업무용으로 아주 중요한 용건만 한두 개 확인하고 답하는 정도로 하고 일절 SNS를 차단합시다. 페이스북을 하든 단톡방에 카톡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인스타를 하든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도파민을 계속 자극합니다. 남들 거기는 항상 자기를 과잉 포장하잖아요. 있어빌러티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이런 것만 잔뜩 올라오잖아요. 예쁜 것만. 자꾸 비교질하고 나는 뭐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SNS를 일주일만 끊자. 그리고 TV도 뉴스 같은 거 보지 맙시다. 무슨 예능 프로도 보지 말고 TV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시청각의 자극을 다 끊어버리자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정돈해 드릴게요. 금욕합시다. 그 다음에 소식 합시다. 그 다음에 3대 물질 금지합시다. 핸드폰, TV 제한합시다. 이 네 가지.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대신에 운동하십시오. 운동이야말로 수백만 년 전부터 원시시대 우리 인간 DNA에 가장 충실한 본능입니다.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고통을 느끼는 운동을 하세요. 좋아하는 운동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뭐든 좋아요. 달리기든 걷기든 운동. 그리고 명상을 합시다. 네, 뭘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거 하고 웃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그냥 머리를 비우고 그냥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멍 때리는 것도 좋고요. 명상을 하십시오. 이 뇌를 자꾸 그동안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괴롭히고 걱정하고 이러지 말고 일부러 좀 비우고 명상을 하십시오. 세 번째, 산책 같은 거 좋습니다. 난 운동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터벅터벅 조용한 곳을 그냥 한없이 걸으세요. 매일 걸으세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틈나는 대로 밤에 좀 추워도 옷 잔뜩 입고 걸으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십시오. SNS보다 가족들하고 너 요새 뭐 했니? 뭐 했니? 그리고 요새는 뭐가 재밌었어? 너의 걱정은 뭐야? 이런 대화 있잖아요.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읽기를 하십시오. 활자 매체는 훨씬 더 우리 뇌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냥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쓰여 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람들이 못
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우리 뇌가 도파민에 중독돼 있다는 뜻입니다. 활자에 익숙해지고 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지루하지만. 그러나 고전을 비롯해서 고전이 어렵다면 수필도 좋고요.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쾌락 중추는 현저하게 톤다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파민 레벨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통을 견디는 힘도 맷집도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했던 많은 평범한 일상들이 잔잔한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무슨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마음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동원해서 통제해야 합니다. 항상 평온한 일상 속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